최근에 그 안무가 배윤정 씨가 모발 이식을 고백하면서 많이 화제가 좀 되었는데요. 배윤정 씨처럼 휑한 머릿속을 채우고 싶은 여성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렇다면 정말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나닥은 나닥. 전 세계에 250명밖에 없는 미국 모발 이식 자격을 가진 의사 이인재입니다. 원장님, 미국 모발 이식 자격을 갖춘 의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미국 모발 이식 자격의 혹은 세계 모발 이식 자격이라고 불리는 자격증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모발 이식과 관련돼서 유일하게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전 세계에서 250명만 통과를 해서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서 많은 선생님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만 통과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몇 분 안 계신가요? 이런 분은? 네, 한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 중 한 분이 원장님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 탈모 원인이 워낙 좀 많은데요. 배윤정 씨처럼 이제 출산 후에 탈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 가장 크긴 합니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시면서 좀 덜 드셨을 때 그런 식이요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노화, 경과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실 모발 이식 방법에서는 크게 절개 방식과 비절개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절개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후두부에 있는 흉터가 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두피 뒷부분을 좀 길게 띠 형태로 절개를 해서 하나의 큰 상처가 남게 돼서 회복하는 기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통증에 대한 부분도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비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낭 단위 하나하나를 의사가 직접 보고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모낭 단위를 하나하나 채취를 하게 되면 가장 얇은 것들은 채취할 때부터 헤어라인 제일 앞에 배치해야지 라고 채취를 하고요. 제일 앞에 배치하는 모발 자체가 너무 굵으면 인형 머리카락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얇은 머리카락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굵은 모발들은 조금 더 뒤쪽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골라서 선택적으로 채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 면에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좋은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비절개 모발 이식 방법에서 첫 번째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수술 이야기할 때 왜 상담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담 부분에서 디자인이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처음부터 좀 어색한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면 아무리 모발 이식 수술을 잘 해서 거기서 머리카락들이 다 잘 자라나더라도 결과 자체가 어색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히 이 디자인을 위해 구현하기 위해 몇 개의 모낭이 필요할 것인지를 그 디자인과 함께 계산을 해 보아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정말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을 충분히 후두부에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상담을 하고 디자인을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모발 이식 실제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후두부 마취를 먼저 하게 되고 고배우의 확대경을 끼고 모낭을 하나하나 보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헤어라인에 이식을 하게 될 때 그때 헤어라인 쪽을 한 번 더 마취를 진행하고 한 모 한 모 이식을 이제 의사가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회복 기간은 대략적으로 2주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복 기간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머리카락을 이제 심어 놓은 그 헤어라인 부분을 생각할 때 2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채취한 후두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저희가 처방해드린 먹는 약 정도만 하루에 3번 드시면 특별히 통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다 잘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후두부가 많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이식한 모낭이 손상을 지금 입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동안에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회복하시는데 이제 전혀 문제 없이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잘 자라나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는 없거든요. 대신 이제 추천을 좀 드리지 않는 환자분들 유형은 있습니다. 헤어라인에 이식을 할 것이냐 혹은 이제 정수리에 이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르마 전체적으로 이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이 모낭이 이사를 갈 부분에 그 모발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모발의 밀도가 지금 꽤 높지만 환자분께서 고민하시는 상태는 밀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발의 굵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피가 워낙 밝아서 그 사이사이에 살짝 비쳐 보이는 두피가 내가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 모발 이식 수술을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했을 때 추천을 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과 동시에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의사의 어떤 미적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면에서 교과서적인 이상적인 디자인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과 두상은 입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분한테는 잘 어울리는 디자인도 다른 분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는 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채취할 때도 장비가 다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요. 두피가 있으면 그 위에 나 있는 머리카락 방향과 크기가 안쪽이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정확히 채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예측하지 못했을 때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모낭과 주변 조직들을 살짝 분리만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미세 펀치가 그 단순히 피부에 접촉한다고 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에도 회전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단계를 나눠서 회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티 페이식 디바이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또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지만 머리카락들이 잘 자라나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잘 자라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 병원인지, 장기적인 치료 면에서도 검사와 정확한 치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병원인지,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몇 건의 모발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요. 모낭을 하나하나 직접 의사가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집중력이 얼마큼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퀄리티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배율의 확대경을 끼고 보면서 채취를 하면 더 정확하게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눈의 피로도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피로도와 집중력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하루에 한 건만 정확하게 집중해서 진행을 하느냐, 혹은 여러 건의 수술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느냐는 결과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운 정치처럼 탈모로 고민하고 계신 여성분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비절개 모발 이식 수술은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나답 이인재였습니다.